베트남의 정식 명칭은 비엔남으로 인구 한 1억 1000명으로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아요. 남북으로 길쭉한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어서 북쪽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 서쪽으로는 라오스 및 캄보디아와 접하고 있어 조금 복잡합니다. 북쪽을 중심으로 유명한 관광지를 살펴보면 하노이를 중심으로 바로 옆에 있는 하이퐁, 남딘, 북쪽으로 중국과 경계선을 맞대고 있는 사파, 하장, 까오방, 화장과 사파 사이에 있는 호황숲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부 쪽으로 살펴보면 경기도 다낭시라고 하는 다낭, 바로 위에 북쪽으로 후에, 좀 더 가면 동허이, 다낭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면 꾸이년까지 정말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관광지가 몰려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호치민시를 중심으로 북쪽 방향으로 달랏, 우리가 나트랑이라고 부르는 낮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남쪽이 덥고 북쪽이 시원한 건 당연하지만 물라처럼 고도가 높으면 남쪽이 이차하면서도 시원한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남쪽과 북쪽이 길다 보니 특이하게 슬리핑 버스, 슬리핑 기차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회사도 많고 종류도 많습니다. 더블석도 있고 싱글석도 있고 1층과 2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슬리핑 기차도 있습니다. 다양한 객실이 준비되어 있어요. 가족실도 있고 일반 좌석을 가진 기차도 있습니다. 슬리핑 버스나 슬리핑 기차는 현장 발권도 가능하지만 엑시나 클럭을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것이 빠르고 안전합니다. 저는 백스 어플을 통해서 하노이에서 하장으로 가는 11시 30분 슬리핑 버스를 미리 예약하고 시간이 돼서 갔더니 그렇게 사람들이 사무실에 모여 있더라고요. 버스 이름은 광수원 버스입니다. 안내원들이 이름을 확인해서 철저하게 좌석을 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항상 정시에 출발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안내하시는 분들이 이름을 확인하고 좌석을 안내해줘서 탑승을 했습니다. 침대는 회사마다 좀 다르고 차마다 캐빈이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대동소이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1, 2층으로 나눠져 있고 싱글석이 있고 더블석이 있습니다. 물론 가격도 다릅니다. 나는 더블석을 예약해서 충분하게 넓게 아주 그냥 꿀잠을 잤어요. 물론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중간에 쉬기도 합니다. 베개도 있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불도 있습니다. 그냥 일본 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캡슐 침대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헬핑 버스는 11시 반, 12시까지 정도 시간대별로 있으니까 내가 새벽 몇 시에 아침에 떨어지겠다면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요. 예약할 때 하차할 곳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도착하면 차에 타고 계시던 운전자의 다른 분이 내려야 된다라고 깨우러 옵니다. 그러면 내리면 돼요. 저는 하장에 도착하면 오토바이 렌탈하는 사무실 앞에 내려달라고 예약 시 지정을 했는데 정확하게 그 앞에 차를 세우고 내려주더라고요. 잠도 자니까 테리지. 여기는 하장에 있는 오토바이 렌탈 업체 장손인데 이렇게 새벽에 도착한 사람들이 무료로 잘 수 있도록 침대가 저렇게 있어요. 그 건너편에는 샤워장도 있어서 샤워하고 잠시 잘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10시에 일어나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10시에 일어나서 계약하고 오토바이를 빌렸어요. 투데이. 계약서를 쓰고 나면 이렇게 루트에 대해서 대표님이 설명을 해줘요. 어떻게 돌아라. 잘못 돌면 안 되니까. You can come back that way. 아, like this? Yes. No, no, no. Like this? 아. Yes. Yes. You can go. You can go. 아. 루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쪽에 이제 오토바이를 준비해놨다고 그래서 갔는데 엄청나게 오토바이 대수가 많더라고.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우비하고 여러 가지를 필요한 걸 준비해줘요. 오토바이 탈 때 필요한 것들은 가드웨어, 플라스틱 가드웨어 그냥 옷만 가면 될 것 같아.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쪽 일하시는 분들이 미리 다 챙겨놨어요. 그 다음에 내가 짐을 배낭을 가져가는데 자기네들이 가져가서 배낭도 뭐 혹시 비가 오면 물이 젖지 않도록 비닐에 돌돌 말아 싸서 이렇게 묶어주더라고. 줄바로 아주 든든해요. 아, 레인코트. 아, 땡큐.
운 좋게 저기 써 계시는 남자분 하노이 산다고 하시던데 저분이 부부끼리 같이 오셨는데 같이 동행을 해주기로 했어요. 여기 한 3번째 오신다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기분 좋았습니다. 출발부터. 참고로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를 빌려서 운전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이중 소형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경찰서 등에서 국제 운전 면허증을 받아야 돼요. 보통 1년짜리 발급해 줍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우리나라가 2023년도에 한국과 베트남 국제 운전 면허증 상호 인정에 관한 조약서를 맺은 게 있어요. 이거 분명히 출력해 가거나 아니면 핸드폰에 다운받아야 됩니다. 베트남어로 된 게 있어요. 혹시라도 국제 운전 면허증을 동안한테 내밀었는데 말이 안 통하면 이거 보여주면서 대사관에 연락해 봐라. 대사관에 확인해 봐라 이러면 그냥 웃으면서 보내줍니다. 대도시에서는 당연히 국제운전면허증이 2023년도에 상호 인정되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공기를 통해서 기관 같은 경우는 아는지 모르는지 알면서 모르는지 모르지만 쌩 까는 경우 있어요. 이때 요거 보여주면 그냥 에스코트까지 해줍니다. 첫날인데 출발하자마자 엄청나게 비가 내립니다. 저분 나오자마자 엄청나게 막 달리길래 제가 좀 한참 거리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뒤를 돌아보더니 안 되겠나 싶었더니 천천히 가네 막 차 사이로 뭐 베트남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니까 하여튼 하노이에서도 운전을 했으니 얼마나 잘하겠어요. 여기는 장손이니까 그래도 좀 교통량이 적은 편인데 여기 가다가 스톱을 하길래 웬일인가 했더니 아침을 먹고 가자고 그러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 삼시세끼를 하나도 안 빠져요. 저는 이제 계속 따라먹다가 한 번은 아침을 안 먹었거든. 시장에서 먹자고 하는데 너무 배가 부르더라고. 그래서 아마 눈치가 시장이 너무 이제 이렇게 위생상 그러니까 안 먹나? 이런 눈치더라고. 그래서 아니라고 이제 그러긴 했는데 저분이 로인데 남자분이 정말 친절해요. 하나하나 다 챙겨줘. 그다음에 뒤를 돌아보면서 못 따를 것 같으면 좀 천천히 가기도 하고 조심하라고 미끄럽다고 이렇게 수신호도 해주고 지금도 우비를 입고 먹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습하다고 우비를 벗고 시원하게 먹는 게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로이는 자기 나라를 너무 사랑하더라고. 호치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정말로 그런 영웅이 없어요. 물론 베트남의 영웅이긴 하지만 저분한테는 특별하게 더 마음속에 와 닿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땡큐, yes, no 이런 용어조차도 안 써요. 무조건 베트남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내 저분하고 있을 때는 번역기를 돌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집이 맛집인가 봐. 어쩐지 사람이 많더라고. 그 다음에 음식이 되게 맛있어요.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루이가 어떤 코스로 돌 건지를 이야기를 해줘서 밥 먹고 설명 듣고 출발하기 직전입니다. Quay trở lại được tiếng Việt. Loi, your name, Loi Bol. Ok. Loi Bol. 이름 풀네임이 로이 보알이라고 하는데 뒷이름이 되게 어려워서 내내 그냥 저는 로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 앞에 한무대기 투어가 가네. 이분들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투어 코스를 가겠네. 하장 오토바이 코스는 2박 3일 코스하고 3박 4일 코스가 있습니다. 만약 3박 4일 한다면 플랜 B 루트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 기본형인 2박 3일 코스를 돈다고 하면 하장을 출발해서 예민을 거쳐서 동반을 거쳐서 마피령 협곡을 보고 매우박을 거쳐서 하장으로 리턴하는 이 코스입니다. 이 빨간색 안에 코스가 가장 기본적인 2박 3일 코스입니다. 로이는 이 기본 2박 3일 코스를 더해서 하장하고 사파 쪽으로 가는 것 약간 하장에서 한 2시간 거리에 있는 거리에 있는 호황수피를 한번 보자고 해서 우리는 여기 2박 3일 돌고 1박을 호황수피에서 했습니다.
약간 시내를 벗어나니까 도로가 너무 표가 없어요. 로이가 막 달리네, 막 달려. 비가 오니까 혹시 슬핑 될까봐 좀 겁이 나는데, 사람 뒤에, 지금 부인을 뒤에 태웠거든요? 막 달리더라고. 근데 공기도 너무 좋고, 일단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경치가 너무 좋아요. 좀 멀리 양쪽에 산이 보이는데, 안개가 약간 어슴푸레 끼어서, 정말 비 오를 때 이 오토바이 타는 것도 또 다른 재미더라고. 야, 저 좌측의 산들은 너무 멋있는데 구름에 가려서 안 보여. 물이 되게 막네. 우측이 시내가인데 우측이 계곡인데 물이 무슨 빙하물 내려오듯이 푸른색이야. 흙탕물이 아니고. 이렇게 하장이 굉장히 북쪽에 위치해 있어. 중국하고 거의 경계선이라 산들이 정말 장난 아니에요. 이 구름에 좀 가리있기는 하지만 너무 멋있더라고. 또 우측에 보통 동남아 강들이 흙탕물인데 마치 스위스에서 빙하의 녹음물을 보듯이 물이 너무 맑은 거예요. 빙하물 같아, 빙하물. 빙하 녹음물처럼. 어디든지 어느 관광지를 가든 사람이 많거나 차들이 많거나 오토바이가 많으면 여기는 일단 서서 뭐 하는지 봐야 돼요. 여기도 뷰포인트가 너무 좋아서 저 아래가 강 특수했더라고. 위로는 산들이 저렇게 구름에 쓱 가려있고 거기 환상적인 분위기죠. 사람들이 있는 데서 아래를 내다보니까 역시 사람 있는 곳엔 좋은 장소구나. 처음 정지하고 보는 뷰포인트라 너무 멋있어 라고 했는데 2박 3일 동안 하장 루트 돌면서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여기는 그냥 에피타이저 정도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점 멋있는 데가 많아집니다. 계속 가네. One more. 오, you are handsome. 알센디요. 알로. Ở đây nó thất thường lắm, mưa nắng thất thường lắm. Hello. Hello. Il fait un quart d'heure la pause. 오히려 이렇게 안개가 슬 끼는 게 누가 자꾸 주고 올리는 거지? 저기서 올리는 건가? 앞에 계단식론이 우측에 쫙 보이는데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 어떻게 저렇게 정리가 잘 돼 있지? 뭐 농지 정리를 한 것 같이 계단식론이 너무, 야, 이거 뭐 발리 테라스는 저리 가라네. 발리 라이스 테라스는 저리 가라야. 농반이 121km 남았다고 돼 있는데, 저 산이 구름에 그냥 아스라이. 여기 북쪽이 중국의 산세를 닮았어. 뾰족뾰족하니. 지금 산으로 올라가네. 이제 산으로 올라가. 한쪽으로 올라가니까 경치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와 소리밖에 안 났습니다. 구름을 보면 좌측에 거의 눈높이에 구름이 깔려 있어요.
길이 좀 험하긴 한데 계속해서 90도 뭐 이렇게 뭐 고개로 완전히 돼 있어서 험하긴 한데 비도 오고 이제 비가 좀 그칠 쯤 되니까 너무 멋있더라고. 여기도 여기도 뷰 포인트인데. 오토바이가 많이 서 있길래 여기 좀 쉴라나 하고 그랬는데 로이가 막 달리더라고. 보니까 저 꼭대기 헤븐 게이트 거기 가려고 막 달리는 거예요. 비도 오는데 공사 중인 데가 되게 많고 저 진흙길이다. 되게 위험한데 로이는 완전히 광속으로 정말 따라가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웰컴 마운틴 커피. 배터리 충전하는 거 깜빡했어. 와, 이거 봐. 와, 근데 곰곰이 경적을 들어보니까 동네를 지나갈 때나 코너 돌 때 앞이 안 보일 때 이때 경적을 울리는구만. 그러니까 내가 가고 있으니까 알리는 거겠지. 여기는 산이 무너졌어. 그래서 바위산인데 얘가 바위산이구만. 비도 오고 날씨도 너무 좋은데 이 산들이 거의 바위산이에요. 흑산 같으면 무너질 텐데 저렇게 뾰족뾰족한데도 무너지지 않은 거 보면 또 옆에 파인 거 보면 다 돌이에요. 그냥 돌산인 거지. 요 지금 마피냉 가는 길인데 그 길목이에요. 하여튼 이쪽 산들이 그냥 송곳이야, 송곳. 완만한 산이 없어요. 통행하는 오토바이가 없으니까 너무 괜찮기는 한데 주변 경치를 보려고 하면 이 핸들이 자꾸 돌아가서 아직까지 적응이 안 돼서 그런지 한 2일째 되니까 핸들 따로 목 따로 시선 따로 이렇게 되더라고. 이 첫날은 그냥 보고는 싶은데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요. 정면으로 봐야 되니까. 이 사람 정말 유쾌한 사람이네. 지나가는 사람한테 다 말을 걸고. 와. 보면 로이는 정말 유쾌한 사람이에요. 화장에 떠나서 가장 처음에 보게 되는 데가 유방산인데 굉장히 이제 지대 산을 높이 올라가면 그게 보여요. 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로이는 여기 현지 사람이고 몇 번 왔기 때문에 알고 있더라고. 여기 지금 로이 부인이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뭐 검색하다가 이렇게인 것 같아. 근데 여기가 검색한 게 아니고 아마도 여기 또 서야 될 때 여기가 지금 유방산인데 저 오른쪽에 보이는 데가 유방산이에요. 예, 저 보고 여기를 보라고 그래서 좀 천천히 가고 있는데 우측에 필리핀 보홀의 초콜릿 동산처럼 굉장히 큰 이렇게 울뚝불뚝 솟은 산이 몇 개가 있는데 딱 두 개는 선명하게 여자 가슴처럼 이렇게 있어요. 내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가슴이라고 흉내를 내면서 설명을 하는데 난 블로그에서 얘기를 봤거든요. 이 전설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녀 남북군처럼 이 하늘에 선녀를 사랑했던 총각이 있었는데 이 하늘로 올라가게 됐어요. 선녀가. 근데 남아있는 아들 둘이가 있는데 도대체 이게 떨어지지가 않는 게 발길이. 그래서 가슴을 애들이 굶지 않도록 유방 두 개를 땅에다가 놓고 가는데 그게 유방산이 되었다는 전설입니다. 우리나라 선녀 나무꾼하고 비슷하죠? 젖을 두 개 놔두고 갔다고. 거기네. 산악지대를 지나서 이제 평야로 오니까 그 유방산을 보고 바로 평야지대로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 좌측에 지금 보이는 데가 유방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위에서 봤었고 지금은 밑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전부 그런 지형이라 유방들이 우뚝우뚝 서 있는 거죠. 저 좌측에 보이는 데가 아까 봤던
두 개의 선명한 유방산입니다. 두 개가 선명하죠. 저런 지형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어요. 이 우측에는 낭떠러지, 숲빛을 깎아서 도로를 만들어 놨으니까 좌측에는 저런 지형들이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분들은 이제 투어를 마치고 돌아오시는 분들이고, 여기가 겹치는 동선이에요. 갔다가 돌아올 때는 갈 때도 이 길, 올 때도 이 길, 한 20km 정도는 겹치는 길이에요. 저렇게 꼭대기마다 전망 좋은 데는 꼭 집이 하나씩 있는 카페 같은 데가 이 전망이 좋은 자리에는 저렇게 꼭 카페가 있더라고요. 여행자들한테는 너무 좋겠죠. 커피도 한잔하고 사진도 찍고. 무릉도원일세. 무릉도원이 있다면 이런 곳이 아닐까 할 정도로 너무 전망이 경치가 좋아요. 가끔 저런 트럭을 만나는데 올라갈 때는 정말로 뒤에 따라가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로이가 여기서 나한테 숙제를 주더라고. 먼저 초월해 봐라. 내가 실패했어요. 결국은 로이가 먼저 초월해서 저도 바로 따라간 거죠. 와,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 경치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가는 내내 와. 예민이에요, 예민. 예민 1km 남았어. 예민 다 왔어. 예민, 여기서 점심을 먹어. 예민에서 점심을 먹고 동방까지 가는 거지. 예민 시내는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니까 소세지 정도예요. 점심 먹고 가봅니다. 예민 시우역에 예민에서 점심. 느낌하고 비슷한데 중국 계림 갔을 때도 저런 느낌이었어. 산세가 중국의 장각의 원각에 갔을 때하고 비슷해요. 장각의 산세는 굉장히 좀 산속에 있는 산세라고 하면 여기는 평지에 있는 굉장히 우퉁퉁한 산세가 여기가 굉장히 시원해 보이는 거죠. 너희한테 배운 건 이쪽 지역이 주유소가 많지 않아서 무조건 기름 넣을 수 있으면은 밑바에 만땅으로 놓고 다니는 게 가장 안전한 거죠. 이분이 한 3분의 2 남았어도 주유소가 보이면 일단은 그날 아침에 넣더라고. 아주 좋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기름값도 우리보다 약간 싸더라고. 우리 보통 한 1,600원 정도 하는데 여기 1,200원, 1,300원 정도예요. 로이가 참 고마운 게 저분이 사람이 참 좋더라고. 내가 오는지 안 오는지 항상 이렇게 보고 출발을 해요. 물론 내가 너무 굶으니까 앞에 쓱 먼저 휙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오지 않으면은 다시 빠꾸해서 오더라고. 만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도 저렇게 사람을 챙기고 배려할 수 있다는 게 하여튼 베트남에 대한 인상이 저분 때문에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저분으로 인해서 베트남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베트남 언어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오는 거는 다른 동남아에 비해서 너무 간단해요. 여권 6개월 이상 남은 곳 있으면 비행기 티켓만 있으면 올 수 있어요. 무비자 45일입니다. 옵션으로 로밍이나 여행저보 환전은 개인차에 따라 다르겠죠. 저 같은 경우는 로밍은 문자나 국내 전화를 위해서 최소한의 가격 싼 걸로 합니다. 데이터는 이심을 구입하면 좋아요. 여행자 보험은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듭니다. 한 달 이내 정도로 해서 2만원대면 왔다 갔다 해요. 환전 같은 경우는 1인 5일 기준으로 해서 300만 동이면 됩니다. 부족하면 ATM에서 뽑으면 됩니다. 트래블 엘레카드나 토스카드 발급 받아서 ATM 출금하면 수수료 없는 데도 있고 약간 주면 됩니다. 그때 눈으로 보면 사람들이 왜 하장루프 하는지 감이 와요. 이 화면으로는 도로를 중심으로 화각이 안 나오니까 다 볼 수 없지만 양쪽으로 보면 세상에 이런 데가 있나. 여기는 정말로 좋은 사람하고 다시 한번 같이 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굴뚝 같아요. 제가 오토바이 면허를 딴 거는 외국 여행, 특히 동남아 다닐 때에 오토바이 렌탈해서 다니려고 땄는데 여기 하장루포를 와보고 그다음에 로이 부부가 이렇게 한 오토바이 둘이 타서 다니는 걸 보고 귀국하면 오토바이 한 대 사야 되겠다. 그래서 충분히 오토바이 라이딩하는 스킬을 익힌 다음에 이렇게 뒤에 텐덤을 해서 사람을 태워서 같이 다니면 정말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반 시내 어제는 못 돌아봤는데 오늘 여기도 산세가 장난이 아니구나. 어제 저녁에 너무 늦게 도착했어요. 비도 조금 내리고 로이가 숙소도 예약해야 되고 저도 먼저 예약해놓은 숙소 좀 떨어져 있어서 체크인하고 또 서로 만나서 저녁 먹고 술 한잔 한다고 아무것도 촬영하지를 못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너무 어두컴컴하고 비도 내리고 이래서 위험해서 이 캠을 켤 수가 없더라고.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먼저 빨리 일어나서 지금 한 바퀴 돌고 있는데 이 동반 시내 규모가 분충 서시지 저렇게 양쪽에 높은 건물들도 있고 숙소도 있고 또 공터도 있고 외국인들도 좀 거치는 곳이라 규모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더더구나 시장을 가보니까 아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살고 있구나, 또 소수민족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구나, 또 산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가 중국 접경 지역이라 산세들이 뾰족뾰족해서 아 여기가 중국 소수민족 사는 데인가 베트남 소수민족 사는 데인가 헷갈릴 정도로 되게 많아요. 거의 소수민족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옷차림이라든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 편에서 상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구석구석 촬영을 했습니다.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